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 잔망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스튜디오 X를 통해서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10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짧다면 짧고 좀 길다면 긴 시간 동안의 10가지 과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와 같이 스튜디오 X를 통해서 업무 자동화를 할 때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좀 업무 자동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 5가지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UiPath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툴을 쓰든 간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자동화 작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동화 작업을 정의를 굉장히 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자동화 작업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이 많거나 아니면은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특정 범위를 반복적으로 가져오는 일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어떤 반복 작업이라 할지라도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예외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 아니 판단하는 곳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로직이 명확하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 로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계속 가변적이고 변화해야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을 때에는 사실 자동화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만들자라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자동화하고자 하는 작업의 어떤 작업인지 그 업무 정의부터 명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차피 저희가 스튜디오 X를 선택해서 쓴다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습을 하기는 좀 어렵고 쉬운 기능,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들 위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굳이 어렵게 그 안에 있는 기능들 하나하나 끌고 와서 쓰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동작들에 대한 녹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이 녹화 기능 같은 경우는 너무 믿지는 않는 게 좀 좋기는 해요. 한번 어떤 흐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점검을 하고 몇 번 시도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동작을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힘들게 자동화 작업을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스튜디오 X는 아무래도 다른 툴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반면에 좀 한계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기능상 구현이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한계는 조금 인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스튜디오 X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하면서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훨씬 더 빠르게 실수 없이 반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로 사용을 하는 것이 보통 좋기 때문에요. 미리 로그인이라든지 어떤 반복 작업을 할 필요한 화면의 초기 화면은 미리 띄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튜디오 X가 동작을 하게끔 하는 그런 약간의 타협점을 찾는 것도 스튜디오 X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만들 때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스튜디오 X만으로 한계를 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편의성 때문에 스튜디오 X에서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제약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고급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툴 자체를 스튜디오나 스튜디오 프로로 좀 더 확장시켜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또 스튜디오 X만으로의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엑셀에서의 매크로를 만들거나 파워포인트에서의 매크로를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도 좀 극복이 가능합니다. 또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은 스튜디오 X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점,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영상 중에는 따로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엑셀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다면 스튜디오 X에서 엑셀 매크로를 불러와서 실행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예제들에서 사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엑셀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마무리 편집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하이퍼링크를 걸어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스튜디오 X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엑셀 매크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매크로에서 하이퍼링크를 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스튜디오나 스튜디오 프로로 쓸 수 있게 되면은 거기서도 이와 같은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스튜디오 X에서 구현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한계를 정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모르겠는 것이 있으면은 검색하고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UiPath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잘 모르는 부분들을 질문하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인원들도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요, 생각보다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모르는 것은 검색하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나의 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스튜디오 X로 지금까지 업무 자동화 과제를 몇 가지를 해보면서 업무 자동화를 할 때의 유의점 5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